안녕하십니까. 황천현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의 우경 미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오랫동안 생태마을을 후원해 주신 정창현 베네딕토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창현 베네딕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 회장님은 창현이고 나는 창연이고 본명은 베네딕토 같습니다. 베네딕토. 네, 네. 또 이게 또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 두 분이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생태마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김영훈 안토니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국장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정 이사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태마을이 탄생된 배경, 이야기, 히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네. 우리 보통 대학원 때 사목 세미나라는 걸 해요. 이제 곧 신부가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목에 관련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때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그때는 우리가 주 6일제였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유럽하고 미국, 미주, 캐나다는 주 5일제였어요. 이제 사람이 이제는 휴식이라는 거 잘 살수록 잘 쉬는 문화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유럽 교회나 북미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부터 급격하게 미사 참여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고. 네. 왜 바깥에 놀러 나가야 그렇죠. 되니까. 네, 금요일 날 저녁에 나가갖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고 이제 도시로 들어올 때 차가 막히니까 대개 저녁 8시, 9시에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그럼 미사 갈 시간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성당을 찾는 숫자가 줄어들기, 텅텅 비기 시작한 거죠. 이 우리나라가 지금 주 5일제를 하게 되면 분명 우리나라도 빌 텐데 네. 이제 그런 걱정을 저도 많이 했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찾아가는 사목을 해야 되겠다. 그 교우들이 놀러 가는 데다 성당을 져놓고 놀러 가는 데다가 기도회원들을 져놓고 그래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강론도 듣고 미사 참여도 하면은 일석이조 아니야. 그쵸. 진짜. 신앙생활도 유지하고 레크레이션도 즐기고. 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주 5일제가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미사 참여율이 80%였어요. 우리 한국 천주교 1970년대, 80년대. 왜냐면 어디 갈 데가 있나? 회장님 80년대 주 6일제 할 때 어디 갈 데 별로 없어졌죠.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일날 딱 있는 거 미사 참여 가는 참여하고. 거. 그게 유일한 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 5일제가 때 80% 미사 참여를 보였는데 2020년 네. 벌써 이제 20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네. 지금은 미사 참여율이 20%야. 아이고. 아, 주말에요? 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한국 천주교 신자가 500만 명이라면 지금 100만 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주 5일제를 잘못 우리가 내다봤던 거지. 아이고. 근데 요즘은 또 주 4일제 얘기가 오고 간단 말이에요. 예, 예. 네.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달러가 넘었고 3만 3천 달러를 지났고 내년에는 3만 5천 달러를 통과하면은 주 4일제를 합니다. 제가 이제 유럽이나 또 미국 또 캐나다 강의 갈 때 보면은 목요일 날 오후부터 RV라고 큰 차로. 레크레이션 네, 차 네. 비어컬이라고 네. 그게 보통 나도 그걸 타고 몇 번 여행을 다녀봤는데 네. 캐나다 알래스카 이런 데서 네. 2억이야 2억. 차 한 대가요? 차 한 대가. 그 안에 침대 4개 있고, 오. 그 안에 또 조리대 있고,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앉아서 포카 칠 수 있는 그런 의자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정말로 가족과 또 친지들하고 어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 꿈이 그 RV를 타고 미국 횡단하는 게 꿈이야. 그러니까 성당에 뭐 주일 미사를 지켜라, 뭐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십계명이 먼 얘기가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가 되면은 이런 여러분들 지금 기가 막힌 데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네. 네. 이런 네. 데서 이게 여기 1년에 한 5만 명 정도 다녀가거든요. 네, 보통. 아니 여기 지금 코로나 시기에 아니요, 코로나는 아니고 전에. 코로나 전에. 전에. 1년에 한 5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녀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생태마을이 좀 성공을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올 수도 못했던 거죠. 아이고. 예. 그 많은 걸 하려면은 정말 넓은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제 보좌 신부 이제 3년을 마치고 네. 평택 비전동 성당에 본당 신부로 갔어요. 그때 내 나이가 31살이야. 오, 젊으셨네요. 네. 그래갖고 내가 본당 3년 차가 내 나이가 33살이었어. 그래서 맨날 교우들한테 내가 지금 삼삼한 나이다. 삼삼한 나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본당 신부 잘 만난 거다. 싱싱하고. 네네.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그 꿈을 실현하고 싶었어요. 생태마을을. 그래서 땅을 보러 다녔어요. 용인으로, 여주로, 뭐 양평으로, 용문으로. 근데 땅을 보면은 1000평, 2000평짜리를 안 봤어요. 내가 원래 좀 간이 좀 많이 좀 부어 있거든. 뭐든지 꿈은 크게 가져라가 내 신조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리고 꿈꾸는 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저기 안토니오하고 이사벨. 그렇죠. 그러니까 난 우리 직원들한테도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꿈을 꾸냐면 여기서 한 20년 돈 벌어서 땅 한 10,000평 정도 얻어서 농사 기술 배웠으니까 이 근처에서 농사 져갖고 여기다 납품하라고.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이제 땅을 보러 다녔는데 땅 주인이 보통 한 20억, 30억 부르더라고. 네. 근데 내 주머니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본당의 그 회장들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신부님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땅을 보러 다니느냐고. 아니 공부 좀 하고 다니는 것도 좋지 않느냐고. 네. 그래서 좋은 땅, 뭐 나쁜 땅 구분을 땅이 참 중요해요. 예. 땅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네. 행복하지 않느냐가 결정된 거든. 경치가 중요해. 그 나이에 네. 젊으실 때 네. 어렸었지? 어린 나이에 그 땅을 구할 정도의 어떤 동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내가 신부 되면은 생태마을 그리고 도시에 지친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거야. 젊은 본당 신부가 네네. 이들이 가서 좀 힐링할 때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명당 땅에 관련된 책을 또 나는 하여튼 제일 무슨 프로젝트를 하려면 책을 먼저 사서 읽어요. 공부하시는군요. 네, 최소한 내가 이 흙집도 책을 10권 정도 사서 읽고 지은 거야. 그리고 책 저자를 찾아가갖고 그 집에 가고 다 물어본 거야. 한마디. 네, 그래서 이제 땅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돌아다니다 여길 딱 왔는데 명당인 거야. 어떤 걸로 명당을? 들어오는 물이 보이고 나가는 물이 안 보이면은 그 명당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물을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 네. 희망을 갖게 돼. 네. 근데 나가는 물을 보면은 네. 사람이 우울해요. 그래요? 더욱이 늙은 사람이 나가는 물 속에서 살면은 이거는 자기의 인생하고 똑같은 거야. 흘러가는 거야. 더덥게만 보이고. 그렇죠. 들어오는 물만 보는 곳이네요, 여기는. 그렇죠. 근데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 지금 여주 신륵사가 들어오는 물이 보여요. 신륵사가. 그것도 한강 그 통째로 그 물이 들어오는데 그 어마어마하겠네. 너머에 용문산까지 보이면은 기가 막혀요. 예, 그건 예. 명당이에요. 명당. 명당. 근데 여기에 딱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수원교구청 땅으로 돼 있었던 거야. 마침 이 땅이. 마침 이 땅이. 그리고 내가 여기다 이거 집을 줘놓고 이제 했는데 평창군청에서 그 30년 근무한 분들이 여기 올라와갖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기가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대. 자기 맨날 여기 출퇴근하고 돌아다니는데 관심이 여기 없으셨구나. 처음엔 산이었거든요. 그냥 산으로 있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딱 깎고 해놓으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주교님한테 또 이제 총대리 신부님 여기가 이제 이 청소년 유지재단 땅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청소년 담당 신부님한테 가서 내가 이 땅을 쓰고 싶다고 33살에.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젊은 신부한테 그렇게 탁 내주기가 쉽지 않은데 예. 흔쾌히 내주시더라고. 그래갖고 각서까지 쓰더라고. 황 신부가 이걸 개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빼앗지 않는 거를 약속한다. 와. 그렇게 각서까지 써줬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개발하면 다시 갖고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이 일을 시작을 했죠. 네.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33살에 무슨 돈이 있어요. 보좌 신부 3년하고 예. 신부 월급 많아야 그때 80만 원인가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꿈만 컸었지 돈은 없었어요. 근데 이 땅을 미리 매입한 분이 계셔. 지금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이라고 저 동상에도 예, 계신 네. 신부님인데 철산성당 본당 신부님을 했고 수원교구에서 최고 원로 신부님이에요. 내가 첫 보좌를 거기서 했고 예. 그래서 찾아가 뵙고 여긴 까마귀 뭐 까치 뭐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들리네요, 지금도? 아침에 뭐 참새 소리 뭐 네네.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신부님을 이제 찾아가서 내가 신부님이 사둔 땅을 청소년 그 피정하는데 교육하는 데로 쓰고 싶다.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다.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그랬더니 신부님이 북에서 넘어와 갖고 학비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한 거야. 그래갖고 장학기금을 모아두신 게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해주겠다. 기초를 세울 뼈대를 세울 7억을 대주겠다. 나는 뭐 천군 만마를 얻은 거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한 6개월인가 저를 부르시더니 탁 사제가 나니까 황 신부 그러더니 한 1분 동안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황 신부가 지금 33살인데 이 나머지 기금을 모으러 다니려면 황 신부 사제 생활은 기금 모으다 끝나. 네. 내가 완성시켜 줄게 다. 그리고 당신이 평생 모은 장학금을 다 여기다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정말요? 네, 총 한 33억 정도. 1998년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실 통장에 딱 500만 원 있었어요. 내가 500만 원만 남기고 죽으라고 맨날 그랬는데 진짜 신부님 500만 원 있어요. 진짜 내가 통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했거든요. 딱 500만 원 남기고 여기다 다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멋있는 게 이렇게 했으면 이래라 저래라 참견도 하셨을 텐데 네. 단 한 번도 참견하신 적이 없어요. 뒤에서 내 항상 내 방패막이가 돼갖고 네.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피정계 삼성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네. 그런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네. 엮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태마을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런 거구나. 네. 신부님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계획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네, 그 네, 스토리가 네, 너무나 네. 감동적인데 네. 이렇게 꿈을 어느 정도 이루셨잖아요. 신부님. 그렇죠. 그 꿈을 이루시는 그 네. 과정을 통해서 신자들도 또 대리 만족도 되고 큰 힐링이 되고. 예,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 그 코로나 전에 피정도 왔었어요. 예. 또 청소년들 이렇게 여기 유명한 분이 왔는지 몰랐네. 그때는 아주 조용히 가족들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 이제 특히 그때는 또 주일학교 피정도 굉장히 그렇죠. 많았었는데 많았죠. 예. 그때 감회를 한번 듣고 네. 싶어요, 신부님.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네. 학원에 지친 아이들, 경쟁에 네. 지친 아이들한테 네. 자연의 그런 힐링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2000년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2018년까지 여름, 겨울 방학 때는 아이들을 위한 환경 피정을 개최를 프로그램을 했었죠. 네. 뭐 한 번에 한 여름에 한 3,000명씩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 왔다 간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호주 시드니 피정지도 초청 강의를 갔는데 복사이가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예. 날 보더니 황창현 신부님이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신갈 본당에 있었을 때 네. 여기 여름 피정을 환경 피정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호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해준 게 예. 자기는 한국을 떠올리면은 평창밖에 생각나는 게 없대. 여기가. 너무 좋은 길 그렇지. 추억을 감자 캐기, 강에서 래프팅하기, 네, 네. 별자리 보기, 예. 그다음에 신부님 환경 강의, 또 마당에서 뛰어놀았던 네, 거, 네, 네. 뭐 옥수수 거 먹었던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면은 평창에 꼭 다시 가리라. 야. 그래서 그 아이의 그런데 몇 번의 그런 경험담 얘기를 들었어요. 몇 번의.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뿐만 아니고 나 평창 여기도 뭐 조용히 왔다 맞아요.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저 네. 부원장 신부님도 네.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의 어떤 꿈의 추억의 장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 방학 때는 감자 캐기, 옥수수 캐기, 별자리 보기, 환경 강의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네. 겨울에는 또 뭐 썰매 타기 뭐 이런 것들 네네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죠. 네. 어른들은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목요일 날은 당일, 금토일은 2박 3일. 네. 근데 이게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은 못 오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한 번에 200명 정도 피정에 참가하는데 그중에 20에서 30명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야. 아, 그래요? 일반인들이. 예, 개신교 신자거나 불교 신자거나 일반인들이 많이 어떻게 알고 왔다가. 오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한 10명 정도는 와요.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피정계 삼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못 왔어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너무 많은 게 중단돼서 생태마을에도 중단된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우리도 완전한 변화가 왔죠. 네. 완전한 변화가 왔는 게 우리가 2020년에 피정비 예약 받아둔 걸 싹 돌려줬거든. 근데 그 돌려준 금액이 13억을 돌려줬어. 아이고, 안타까워. 그러니까 13억을 돌려줬으면 그 망하는 거지. 아, 망하는 거. 네, 완전히 망하는 거지. 이제 일체. 근데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50명을 데리고 도보 성지순례를 네.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10박 11일을 갔는데 네. 25일 날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당시에 팍 터졌잖아요, 네, 코로나19가. 그때. 네. 완전히 쫓겨나갖고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내가 공부를 많이 했죠. 또 말씀드렸잖아요. 뭐 집 질 때도 공부하고 그쵸, 땅 살 때도 공부하시는. 공부하고 네. 코로나 딱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변이가 6번째 변이가 왔거든요. 예. 지금 5번째 변이에 백신이 다 뿌려졌어. 아, 네. 그래갖고 다 풀었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어. 근데 이 변이가 몇 번까지 갈 거라고 얘기하면 18번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한 18번. 거야. 그래 난 길게 봤지. 아, 피정은 끝났다. 그러면은 생태마을의 주 업무가 뭐냐? 농사잖아요. 그쵸. 농사로 네. 가야 되겠다. 어. 그리고 우리 장을 담그는데 저 장이 지금 한 1000개 정도 있는데 이제 매주를 10,000장을 띄우거든요. 예, 예. 그 된장, 간장, 고추장은 1년, 2년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이. 상관없이 저기서 수송되면은 저게 다 건강식품이 되고 전통식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완전히 마음들을 돌린 거죠. 와. 네. 예, 농사로 져야 되겠다. 예, 또 예. 이제 청국장 가루 이게 결국은 면역력 싸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걸 이겨내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이게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국장 가루가 면역력 키우는 데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야. 최고의 제품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갖고 이 청국장 가루를 완전히 밀은 거지. 밀었더니 매출액이 우리가 한 코로나19 2019년에는 한 80억 되는데 2020년에는 매출액이 128억이 됐어요. 그다음에 2021년 올해는 아마 1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참 이게 일상을 바꾸고 네.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늘 했던 패턴이 있다 보니까. 예, 예. 근데 신부님은 굉장히 이렇게 빠른 전환을 하셨는데. 그렇죠. 제 지난주에 와서 보니까 그 산위의 밭도 네. 이제 얘가 피정의 집이 아닌 농사로 전환시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많은 양들에 대한 소비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아,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예. 땅 짚고 헤엄치기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사실은 코로나19 시대가 나한테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시대가 온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은 우리 이 다볼사이버 성당을 작년 6월 6일 날 열었는데 네. 이 성당의 구독자 교우들이 25만 명이에요. 와. 25만 명의 구독자들이 있는데 일반 인플루언서들은 그냥 먹방하고 또 뭐 개인 뭐 정보하고 이러는데 우리 이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우리 농산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문경에 사 막달라라는 할머니가 한 200억, 한 300억 되는 땅 4만 평을 기증을 했거든요. 근데 문경시 탄생일에 가장 큰 기증을 했대. 그러고 시장님 날 찾아왔어, 먼저. 네네. 그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시장님이 신부님 유튜브 자기도 애독자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신부님 구독자가 얼마나 되냐고 그래. 한 25만 명 된다 그러니까 네. 문경시가 7만 명이래. 야, 이몇 그러니까 배를- 문경시 3배만한 시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우리 구독자들은 충성도가 엄청 높아요. 아. 그래갖고 우리가 감자 이렇게
저기 막 장마당에 올리면은 2분 내지 3분의 완판이야. 아. 옥수수도 2분 내지 3분의 완판. 네네. 그냥 뭐든지 올리면 완판이야, 완판. 나중에 장마당 재미난 얘기도 또 네네. 한 네. 꼭지 해서 정말 신비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은 네.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농산물을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면은 상추. 네. 상추도 어마어마하게 뜯었어요. 상추도 전부 다 완판이야. 다 뭐 우리나라에 또 올리는 건 다 완판이야. 완판. 다 완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농약을 안 치잖아요. 네. 농약을 안 치는 이유가 농약 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농민들이 이 상추를 팔려면 이분들이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건 아무리 장날 나가서 팔아봐야 여기 그렇죠. 한계겠죠. 평창 네. 전체 네. 이 은민이 한 6천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뭐 내다 팔 수가 없는 거야. 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30년 동안 농사 짓던 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 이렇게 많은 상추를 노지에다가 심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봤고 이 많은 상추를 어떻게 소비하려고 신부님이 이렇게 많은 농토에다 상추를 심어 되느냐고 네, 네. 걱정하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장마당에 올리면은 10분이면 다 끝나거든. 근데 지금은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만에 가요. 네. 근데 여기 농민들은 도매상에 와서 걷어 가잖아. 네. 그래갖고 가락시장에 가잖아. 네. 가락시장에 가는데 하루 걸리지. 그렇죠. 또 가락시장에서 소매상들이 와갖고 경매받아서 가잖아. 그쵸. 그 자기 자리에 가려면 보통 3일에서 4일, 심하게는 5일까지 걸려요. 그러면은 다 녹거든, 상추는. 그러니까 이게 상품 가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중간 과정이 다 상리학되잖아. 예. 전화해갖고 바로 아침에 우리 여기 사무실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나갔다. 한 번 따면 한 30명씩 나가서 따니까 상추를. 네. 그래갖고 전심 때쯤 되면 1000박스, 2000박스를 딱 포장해서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받는 거야. 그냥 신선 제품을 그냥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제 깻잎이 우리 몸에 깻잎이요? 좋거든. 네네. 깻잎을 따주면 깨가 더 튼실해지거든. 깻잎, 고추잎, 그다음에 고구마 줄거리 이거 해갖고 내년에는 그래서 농토도 한 2,500평 더 샀어요. 그 내년에는 한 4,000평, 5,000평 더 늘리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 우리 신나는 거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팁을 우리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그다음에 그 산업은 농산물이에요. 그다음에 인터넷이고. 요 두 가지가 거의 끝까지 살아나지 나머지는 항상 불안불안할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사니까. 예. 신부님 이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보내주는 농산물처럼 그 신선도를 이렇게 계속 자랑하시고 너무 좋은데 네. 이 조직 운영은 그럼 어떻게 이게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계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 생태마을은 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네. 처음엔 청국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 팀이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 우리 저 식사 맛있어요? 아우 너무 맛있죠. 오늘 파스타도 맛있었죠? 너무 엄청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네. 우리 직원도 보통 3번 갖다 먹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촬영팀들도 3번 갖다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주방팀이 있고, 네네. 또 이제 되살림 후원회, 네. 이제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니까 네. 되살림 후원회 관리하는 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사무실 직원들이 1인 3역을 해요. 왜냐하면 전화 주문 받고, 네. 그 다음에 인터넷 주문 관리하고, 그리고 내 영상 편집하고, 그 다음에 상추 뜯으러 나갈 때 상추 뜯고, 고구마 캐러 갈 때 고구마 캐러 나가고, 감자 캐러 나갈 때 감자 캐러 나가고, 네. 옥수수 따러 나갈 때 옥수수 따러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 있고, 또 하나는 해외 선교, 네. 잠비아의 프로젝트를 예. 지금 뭐 한 100년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직원 하나, 신부 둘 지금 나가 있어요. 파견돼 있고. 그 현지는 잠비아 사람들이 한 60명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고 여기도 네네. 한 60명 정도 이렇게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 제가 우리 평화방송에서 황찬영 신부의 살리는 얘기 안 했으면은 그 강소기업에 출연하려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오, 다행이다. 근데 여기 평화방송에 온 바람에 내가 거기에 출연을 안 할, 평화방송에 이제 출연을 이제 대신 한 거지. 예. 왜냐면은 내가 이 기업 운영하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는데 네네. 100억 넘기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아, 중소기업에서 100억 넘기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신부님은 그냥 그렇게 쉽게 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네. 그런데 이게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는 저 국산콩으로 저기 뭐 포천 여기 이제 나중에 촬영을 하겠지만 그 생산자 국산콩 생산자 이름까지 다 나와요. 오. 그 가마에 자기 이름을 다 넣어요. 오. 네. 그리고 인증을 다 받아요. 오. 그러니까 이게 올해 한 가마에 작년에 55만 원이었어요. 네, 한 가마에. 네, 네. 올해는 조금 떨어져갖고 한 47만 원, 8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요때 이 생산자들, 그러니까 나같이 청국장 가루하고 된장, 간장, 고추 하는 사람은 고추장 하는 사람 유혹에 빠져.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은 중국산이나 호주산이나 캐나다산이나 미국산은 한 가마에 10만 원, 12만 원 하거든. 싼 거를. 그 12만 원으로 된장을 고추 청국장을 만들 거냐, 60만 원짜리, 55만 원짜리로 만들 거냐. 네. 웬만한 사람들은 무너지거든요. 근데 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 직원이 4명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61명이죠. 61명이니까 이 직원들이 한 사람의 매출을 2억을 하면은 그 회사는 굉장히 건강한 회사라는 거야. 네. 근데 우리 직원들은 2억 5천을 하는 거야. 오. 그 자기 연봉 한 5천 갖고 가고 나머지 오. 2억, 이제 재료비 뭐 1억 이렇게 하면은 이 계산법이 다 나와요. 아. 네, 계산법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나 우리 직원들 기뻐하는 거야. 그러시네요. 네, 그래요. 아, 저희 그럼 와, 그렇게 큰 영향을 갖고 계신 이 두 분 한번 입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시고 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여기 지금은 생태마을 와서 되게 잘 지내고 있지만 네. 오기 전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간 개인적인 심적인 문제 때문에 네. 집에서 방에서도 잘 안 나오는 오. 삶을 좀 밖을 살았었거든요. 1년을 안 나왔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부모님 속도 되게 많이 썩이고 음. 그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 떠나서 이제 친척분들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못한 이모님께서 제가 맨날 방에서 이제 휴대폰만 보고 이러고 네. 있으니까 생태마을 유튜브를 보라고 한번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부님 강의나 이런 걸 한 편씩 보다가 네. 신부님이 한번 직원 교육 영상을 생태마을 그 유튜브에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직원 교육 영상의 초입 부분에 네. 네. 우리 여기 있는 직원들은 다 행복해야 된다고 네. 행복해야 생태마을을 찾아주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우리가 뭐 식당 주방분들은 행복해야 또 맛있는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기 가면 지금 이렇게 방에서만 계속 이렇게 맨날 누워 있고 한데 저희 가면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공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야, 행복을 찾아오셨군요. 네. 근데 저렇게 잘생기고 멀쩡한 친구가 네, 네. 너 방에 1년을 안 나왔다니까. 네. 지금은 행복하시죠? 네, 너무 행복해요. 아, 저렇게 네. 맨날 웃어요. 아우, 좋아 보입니다. 아,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떤 웹툰을 봤는데 똑같은 땅에 그 고구마 같은 작물을 키울 때랑 소고기 같이 그 동물을 키울 때 드는 물의 양을 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고 네. 딱 하루만 고기를 안 먹어도 뭐 그런 게 좀 절약이 된다 뭐 이런 소를 키울 때는 물을 많이 네, 엄청 쓴다는 많이 거죠?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환경, 자연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네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걸 보고 나서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먹지 말아볼까? 하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막 환경이나 자연 이런 거에 관심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그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도 사실 도시에서 그런 일을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다 그래서 그랬던 와중에 그 본당 아는 분께서 여기 생태마을이라는 곳이 있고 황창현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환경운동 쪽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여기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저도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 있구나. 나도 여기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저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두 분 다 이게 마음의 이게 밭이 네. 너무 선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이렇게 건강한 젊은이들이 정말로 춤출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 네, 네. 예. 두 분 다 한 번에 입사하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한 번에. 아, 네. 그러면은 아까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생태마을 후원회나 아니면 봉사팀 같은 게 있을까요?
후원회는 있는데 봉사팀은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 봉사라는 단어를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노동의 대가를 네. 언제 어느 때든 지불을 해야 돼요. 그 노동의 대가를 무상으로 취하는 거는 네. 그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난 본당에서 지휘자, 그 다음에 반주자, 네. 그 다음에 또 찬양단, 네. 이걸 거의 뭐 그냥 후려쳐서 내지는 아예 주지도 않고 네. 그들의 그 희생을 네. 봉사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뼈 아파요 지금. 찬양팀. 그렇지, 찬양팀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네, 네.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전화 많이 와요. 나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고. 근데 사실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자로부터 와요. 왜 그러냐면은 봉사를 그렇게 죽어라 했는데 신부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봉사자를 무시하거나 예, 예. 아니 그 봉사자가 아닌 당신이 아는 봉사자를 데리고 맞아요, 오거나 맞아요. 이럴 때는 굉장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원칙은 봉사자 없이 간다. 그래서 난 처음부터 봉사자 없이 왔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네. 나를 이제 후원하는 네. 우리 정창현 회장님이 네. 계세요. 이 정창현 회장님이 나하고 알고 지낸 지가 40년이 돼요. 네, 네.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여기 큰따님하고 나하고 이게 동갑이었어, 동갑. 아버지 네. 같은 분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 아버지 같은 분이죠. 예, 아버지 같은 분인데 하여튼 여기 큰딸은 지금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15대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면서 두산그룹의 에이스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폐식용유 모을 때 KFC 네. 그것도 연결을 해주시고 그 KFC 얘기도 엄청 재밌어요. 이제 회장을 내가 만나자고 그랬더니 네. 회장은 안 되고 나 그때 뭘 몰랐지. 네. 그룹 총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아무나 다 만나면 되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부회장은 만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네. 이제 두산 동대문 32층인가 그래 거기가. 네, 네. 네. 거기 부회장실에 만났는데 내가 이제 폐식용유로 재활용 비누를 만들고 어쩌. 이제 회장님이 다 뒤에서 다리를 놓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랬더니 그 부회장이 그랬더니 좀 밑에 층에 내려가 보라고 31층에 부장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부장이 처리해 줄 거라고. 그 31층에 갔더니 또 부장님이 또 막 듣더니 그 한 26층에 내려가 보라고 그 대리가 해줄 거라고 가서 보니까 그런 업무는 대리가 하지 부회장이나 뭐 그 그룹 부장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네네. 근데 나 혼자 갔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렇죠. 근데 네.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가서 하니까 모든 게 편안해지는 거지. 아. 그렇게 내요. 그래서 KFC 기름 성남 수원 지역의 기름 모아다가 하늘샘 비누도 만들고 빈병 모자랐을 때 두산그룹 에이스였으니까 예, 예, 전화해갖고 빈병 막 8톤 트럭 어마어마하게 해서 네. 보내게 하고 뭐 제 행정적인 업무 이런 업무들을 40년 동안 내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어요. 네. 우리 회장님 이런 능력자를 봉사자로 쓰시면은 어떡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버님 같은 분이라고. 그런 걸로. 예. 정말 그렇게 큰 바람막이 역할을 정말 해주셨는데 회장님께서는 그럼 이 되살림 그 후원회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첫 그 후원회장을 맡으시면서. 맡으면서 어떤 마음인 것보다요. 네네. 이건 그냥 이 하느님이 주시는 네. 숙제니까 풀어야 한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성당에 그때 한참 나갈 때는 신부님 말씀은 순명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지금은 뭐 다른 거를 네. 생각하질런지 계시는 분들이 혹간 계실런지는 몰라도 우리 때는 순명해요. 네네. 지금도 저는 순명이 거의 옳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명으로 받아들인 거지 어떤 의미, 뭐 의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구성을 갖고 온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맹정하고 그냥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이 솔씨라고 소나무 이렇게 살리는 예, 예. 학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지금도 중책을 옛날에는 국회의원들 은퇴하면은 또 국회의원들 모임에도 총 최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시게 네, 네. 변함없이 네. 40년을 같이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유일한 봉사자 딱 한 명, 40년 된 봉사자 한 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되살림 후원회가 내가 2000년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예. 환경을 살리고 싶은 분.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맞는 거야. 황창현 신부의 살리는 얘기, 예. 내 되살리자. 되살림. 자연을 되살리자.
요즘은 다 죽이는 얘기만 하잖아. 네. 근데 살리고 싶은.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 한 500명으로 시작을 해갖고 500만 원, 그러니까 한 네. 분당 10,000원씩 기부를 하는 거죠. 네. 환경에. 근데 이제는 20년이 지났는데 15,000명으로 늘었어요. 한 달에 1억. 거의 국제 구호단체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 40개 생태 마을을 꾸밀 자신 있다라는 게 이 예. 되살림 탄탄한 후원 회원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유튜브 다볼사이버 성당 구독자도 충성도가 높지만은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충성도가 더 높아요. 어느 정도로 충성도가 높으냐면 아버지가 후원에다가 돌아가셨어. 아들이 편지가 와. 아버지 이어서 하겠다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편지가 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어서 내가 하겠다고. 그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네. 40개 생태 마을에서 쉬고 가게 하고 싶은 네. 거예요. 예. 회장님의 그 순명이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존경스러운데요. 이 40년 동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신부님을 봐오셨잖아요, 회장님. 예. 신부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 아유, 어떻게 신부님 앞에서 신부님을 평화롭니까? 그래도 한번 그냥 회장님께 그냥 단 한 가지 신부님. 옆에서 이렇게 그냥 지켜본 거는 예, 너무 모든 일을 받았을 때 네. 갑자기 결정을 안 해요. 아,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신중하시고. 깊이 생각을 해요. 아주 일단 그것이 깊이 생각해서 옳다라고 하는 방향이 섰을 때는 네. 그 추진력은 아주 정의롭게 추진하는 그 추진력은 네. 정말 그대로 얘기하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그걸 지켜봤어요. 예. 네. 근데 한 번도 그런 것이 그렇게 나가는데 예. 실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신부님을 지켜보고 또 옆에서 이렇게 후원했다고 그러지만 후원한 게 아니라 배웠죠. 배운 것뿐이지 뭐 이렇게 제가 도와준 게 겸손하세요. 없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예. 하시는 거는 네. 삐뚤어져 가질 않아요. 그게 삐뚤어져 간다면은 저도 아유 신부님 그게 아닌데라고 여쭐 텐데 그럴 기회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끝까지 못 찾았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생태마을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직원을 채용할 때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생태 마을은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네, 그래서 학벌도 안 보고 예. 토익, 토플 시험도 안 보고 성적도 안 보고 학교 전공 점수도 안 봐요. 아 그래요? 제가 뭐 신부 되자마자부터 뭐 끝도 없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다. 네. 너는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넌 100점 맞았으니까 넌 100점짜리. 너는 빵점 맞았으니까 넌 빵점짜리. 이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맞아요. 슬프죠. 네. 너무 슬퍼. 그럼요. 100점짜리 맞은 사람도 인간성이 나쁠 수 있어요. 네. 빵점짜리 맞은 사람 인간성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사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인간성이 좋은 애들이 많아요. 네.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 악바리 같이 해야 되잖아. 네, 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일 시험인데도 신경을 안 써요. 내일 시험 봤는데 신경을 안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을 봤는데 네. 자기 시험 본 거 성적을 확인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확인을 해요. 그렇죠. 네. 공부 못하는 애들은 확인도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 봐봤자 뻔하니까. 네. 그게 근데 엄마가 보고 성적을 보고 엄마가 열받는 거지. 네네네. 애는 또 빵점을 맞고도 밥도 잘 너무 먹고. 잘 먹어. 성적을 안 했으니까 확인을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엄마가 거기다 대고 한 말 있어. 너 그 성적 받고 밥이 입에 넘어가니?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네. 그러면서 애 인간성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나는 세상 반사 다 편안한데 그러니까요. 엄마가 나보러 너 그러려면은 죽어라 뭐 우리 같이 죽자 뭐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봐봐. 네.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날카로워져. 네. 둥그렇던 애들이 날카로워져. 네. 몸으로 살 놈, 머리로 살 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몸으로 사는 게 뭐가 나빠? 그렇죠. 네. 네. 머리로 살 사람 머리로 살고 몸으로 살 사람 몸으로 사는 거지. 네. 그리고 머리로 사는 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네. 우리 친구들 청국장에서 일하고 나면 막 신경 쓰는 일 있어요? 거의 없죠. 네. 좋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막 삶고 콩 푸고 저기 뭐야 청국장 띄우고 뭐 포장하고 이러면은 하루가 그냥 지나가거든. 스트레스 받을 일 하나도 없거든. 월급 많이 받지. 네. 재밌지. 네. 물론 체력이 좀 강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선발 기준은 콩 반가마 40kg 남자는 들으면 돼요. 40kg. 여자는 20kg. 왜냐하면 소뚜껑이 20kg거든. 아. 네. 그걸 들어야 돼. 아. 네.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힘든데 그것도 요령이 생기면 빙글빙글 돌리고 네. 잘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네.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네. 부모님이 공부를 못하면은 그래 공부 못해도 돼. 황 신부님이 운영하는 생태마을에 너 나중에 취직하면 돼. 대신 건강하고 튼튼하고 마음 따뜻하면 돼. 기도할 줄 알고. 이런 거를 제시해 주면서 부모도 아이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네. 아이도 미래에 대해서 막 암울하게 생각 안 하고 나 평창 가면 되지. 평창에서 또 이제 전 세계 40개 생태마을에 네. 50명씩 엮어갖고 전부 다 생태마을 만드는 원정대를 만들 거니까 네. 거기 가갖고 톱 써는 거, 네. 경운기 운전하는 거, 포크레인 운전하는 거, 저 큰 트랙터 나갔네. 트랙터 운전하는 거 네. 그런 거만 배워도 그건 별로 막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거든. 네.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운동 선수들이 많이 와요. 아. 직원 채용에 다 키가 185에 뭐 190에 100kg, 110kg. 이게 수두룩해. 오. 100kg 넘는 아이들이 많아요. 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한 애들, 건강한 애들 오라는 거지. 저는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예.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고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 어린 제가 약간 위로받는 느낌. 어렸을 때 상처받은 내가 좀 위로받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댈 곳이 생겼구나. 그렇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기댈 아주 곳. 정확하게 기댈 말씀하셨어요. 곳. 예. 그래서 네. 그게 참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채용할 거거든요. 예. 한 2,000명 정도 채용을 해야 돼. 사실은 잠비아 하나만 가지고도 2,000명이 나가 있어야 돼. 그래요? 예. 잠비아만으로. 잠비아만으로도 2,000명. 우리나라 젊은이도 2,000명 나가도 모자라거든요. 모델로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박사 소지자 중에 지금 노는 박사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런 박사들 모아갖고 잠비아 대학 종합대학 운영하는데 거기 가서 교수하면 좋잖아요. 영어들도 요즘 잘하니까. 네네. 기댈 곳이 있는 건 참 맞는 말이네. 정말 신부님의 이 희망을 갖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수정 씨 어떻게 청국장 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힘들진 않으신가요? 사실 처음에는 안 하던 일이고 네. 일을 하고 나면 막 몸도 아프고 네. 힘들고 하니까 그쵸. 진짜 퇴근하고 나서 경당 가서 매일 울었거든요. 그 매일 아이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인턴 2개월에서 3개월 네, 했어. 2개월. 하는 동안 내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울려고 안 해도 그냥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가지고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네. 저를 지켜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그러니까 했었는데 애들이 저렇게 힘들어갖고 경당을 들어왔구나. 나 미사하면 애들이 쑥쑥 들어와갖고 뭔가 했더니. 그래서 네. 맨날 울고 이거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거 그만둬야 하나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딱 그런 고민을 하고 출근해서 딱 아침을 먹으러 가면 호텔 조식처럼 막 차려져 오, 있는 맞아요. 거예요. 밥도 있고 누룽지도 있고 막 시리얼도 있고 빵도 있고 엄청 잘 차려져 있는데 딱 먹으면 진짜 이게 회사밥이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고 해가지고 이 밥을 먹으려면 버텨야 할 것 같다.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을 하면 또 힘들어서 눈물이 나오다가 또 밥을 먹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계속 반복해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직원이 대표적으로 밥이 맛있어서 회사를 못 관둔 직원이에요, 이 직원이. 근데 저 완전 이해해요. 저 밥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네, 오늘 진짜 명란 맛있어요. 파스타 먹어놨고 어제는 우거지국이 맞아. 저 진짜 이거 명란 파스타 먹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영훈 씨는 어떠신지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일단 다르게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네네. 아무래도 일단은 전화 응대 같은 게 기본적으로 주가 되니까 그냥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신부님께서 찍어주시는 강의 등을 이제 편집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와서 약간 너무나도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스트레스를 가끔씩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막 일을 마치고 나서 주변 경관이 너무 좋으니까 산책 다니면서 하면서 되게 잘 풀고 있거든요. 그럼 40kg 못 들어요? 40kg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 일이 없었기 네, 때문에 네, 아직 네. 들어보진 않았는데 한 번쯤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힘이 센 걸로 두 분 다. 매일 밤마다 운동을 하더라고. 네. 네, 이렇게 특별한 사연들도 많은데요. 조금 더 많은 이야기 다음번에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네. 그리고 오늘 두 분도 너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회장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살리는 이야기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신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